오늘의 주제는 당신 덕분입니다. 죽도록 힘든 상황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누군가, 그분 덕분에 이렇게 지탱하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의 얘기를 파란만장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리 상담 전문가 박상미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통 전문가 윤태익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국 요리의 대가시죠. 요리 연구가 여경래 셰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근혜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럼요. 때를 놓치고 고맙다는 말을 못하게 되면 두고두고 또 후회가 되기도 하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놓치고 있었던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인생에는 두 번이나 생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심장 근육이 기능을 잃어버린 확장성 심근병증이 찾아왔을 때고, 또 한 번은 요로결석 치료 중 다친 신장의 기능 저하였습니다. 심장 이식과 신장 이식이 필요했던 두 번의 위기. 하지만 감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적처럼 두 번이나 생명의 은인이 찾아왔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광주에서 온 네. 성악가 임해철입니다. 어쩐지 모습과 이 소리가 다른데요. 어휴, 발성이 네. 다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오늘 저 사연을 보니까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러셨어요? 예, 저는 심장 이식과 네. 그리고 콩팥 신장 이식을 받게 돼서 네. 두 번이나 생명의 은인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언제 그런 증상을 느끼셨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장기침도 심하고 네. 또 다리에도 통증이 계속되어지고 특별히 누운 자세가 되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가벼운 병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마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고요. 심장이 늘어지고 그리고 커져서 일반인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기능이 남아있지 않다. 심장 이식 이외에는 생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바로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네. 올렸습니까? 의료진들은 곧바로 이제 이식 대기자로 등록하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심장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분의 불행을 제가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분의 불행을 바탕으로 제가 새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제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1년 반 정도 거부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네. 평가회를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네. 옆에 앉은 동료의 무릎을 치면서 119를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저 정신을 잃게 됐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전기 충격을 하지 않습니까? 한 100여 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전기 충격은 때릴 때마다 몸이 붕붕 뜨는데 그것을 옆에서 쳐다보는 가족들이 당한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식 등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옆에 지켜보는 사람이 사실은 생사를 넘나드는 걸 지켜보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그때 아내는 어떠셨어요? 가족들은 옆에서. 저는 사실 아내 앞에는 죄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환자들이 쓰는 침대보다도 네. 그 보호자들이 쓰는 그 침대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를 보호를 하고 또 언제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을지 이 기약이 없는 가운데서 삶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저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식을 받겠다고 해서 바로 적합한 심장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식을 받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시에 네. 몸무게가 무려 95kg 정도 나갔습니다. 아, 그러면 10kg 이상 내외로 네.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크신 분의 기증자가 나타난다는 게 그렇게 네. 쉬운 일이 아니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오래 기다리게 되어졌습니다. 맞는 심장을 체중까지도 그 내 몸에 예, 맞는 예. 걸 찾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더 의학이 발달해서 뭐 5, 6시간 수술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무려 13시간이 걸렸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1, 2년 지나면서 건강해져서 남을 위한 삶을 살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심장 기증 받기를 좀 꺼려 하셨었잖아요. 예, 예. 기증을 받은 이후에 기증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겠어요. 처음에는 거의 매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증자뿐만 아니라 그 기증을 허락해준 그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 네. 그래서 가끔은 잠을 자다가 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분의 심장을 제가 손댄다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가신 그분에게 감사하다. 건강하게 삶으로 갚겠다. 사실 감사의 마음도 크지만 이 수혜자분들의 죄책감이 좀 더 큽니다. 평생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채무자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우시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죄책감을 수혜자분들이 표현하실 때마다 지금 잘 사시는 모습 자체가 빚진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갚고 계신다. 이렇게 좀 응원과 그런 위로를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앞에 나누는 삶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또 가족들 기증자를 위해서 음반을 내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기증자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악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음반을 내고 그 음반 자켓에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이 음반을 헌정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증문화의 확산을 바란다라는 글을 한국말로 또 영어로 이렇게 써서 그 음반을 내곤 했습니다. 베푼 자는 그것을 감추라 그랬고요.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널리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하시는 거는 지금 널리 알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실천도 하시고 네. 그런 은혜를 받으신 거를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네. 이렇게 뿌려주시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심장 이식 수술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다고 들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하고 한 3년째 됐을 때 그 요로 결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7년이 되어지면서 완전히 신장의 기능이 말기에 도달을 했고요. 결국 이제 투석을 준비하게 되어지면서 콩팥도 이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신장 이식을 또 받게 되면서 예. 두 번째 은인이 나타났네요. 네네. 그 두 번째 은인은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었다고요. 그 애들 엄마 와이프에게서 신장 이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 몸은 힘들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애들 엄마의 콩팥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마음의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아무 죄도 없는 애들 엄마가 그 이송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을 간다는 것을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으로는 굉장히 힘드나 또 그걸 또 표현할 수도 또 없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 병실 앞에를 애들 엄마가 이송 침대에 누워서 지나가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좀 이성을 잃었다고 할까요? 제가 그만 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큰 소리로 울고 그 소리를 들은 그 애들 엄마가 마음에 이렇게 쇼크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슷한 또 저도 또 저희 집사람도 또 큰 수술을 또 하게 돼요. 일산 암센터에서 수술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 저도 교수님하고 똑같은 그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이 가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남은 인생 내가 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는 그게 또 기도가 또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모님이 아픈 분만큼 그 이상으로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수술실 들어갈 때 얼마나 울었겠고 네, 맞아요. 또 네. 아유. 병간하면서 참 잘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식한 사람들의 그 남편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쟤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산다 하는데 저는 꼼짝도 못하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말로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전달을 하시는 거죠? 요즘에는 설거지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그저 뭐 잠자다가도 한번 가서 이렇게 더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가족에게 받았을 때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늘 보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늘 봐야 되니까 괴로운데요.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살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서로의 건강을 더 보살피면서 더 사랑하면서 사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이식을 받았는데 건강이 또 안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준 가족이 그 모습을 보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요. 내 생명을 떼서 줬는데 관리를 잘 못한 가족에게 또 원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선생님 부부는 지금 서로 너무 사랑하시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아니 그럼 오늘 기왕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방송을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아내에게요? 그래야죠. 먼저는 미안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사랑합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